지금 박시영 TV를 향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격을 조중동과 국힘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경호와 친석계 후보들이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진 조작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박시영 대표가 사진 조작을 했을까요? 원본 영상을 보면 오히려 친석계는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축재정휴리님 안녕하세요. 반명이었다가요. 친문 부활파가 됐다가요. JMS 신도가 되었다가요. 요번에 친청이 되었다가 신천지 신도가 된 민주당원입니다. 요즘 세계관 따라가려면 정신 똑띠 차려야 합니다. 물론 전 친유 작가님입니다. 대호님 부러워요. 아이령찍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배홍기님 이건태 의원 똥 씹은 표정에 당심이 어디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로멜671님 검찰개혁 때문에 너무 답답한 날이었는데 오랜만에 속이 시원하네요. 이제 당원들이 심판을 때입니다. 당원 무서운 줄 알겠죠? 특히 정민철 이건태 의원 그러니까 아마 야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평가 많을 것 같아요. 당원 무서운 거를 느끼게 된 오늘 네. 컷오프 자리가 아니었나? 저기 강민정 분이 보냈는데 설마 강민정 의원님 아니지? 아닌지 모르겠네. 강민정 의원님 저희 방송 자주 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진짜 아닌지 모르겠네. 네, 네. 자, 그리고 좀 또 진도 나간 다음에 뒤에 네. 또 댓글 시간 한번 소개하는 시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천지 논란 관련해서 계속 공격하니까 네. 과연 김민석 쪽에서 뭘 가지고 할까? 음. 정청래 후보와 연견지어서 말은 안 하지만 냄새는 풍기잖아요. 네, 그리고 네. 정청래 후보 쪽에서 연관돼 있다 이런 냄새를 풍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웹잡으로 막 올려줘요. 네. 그랬더니 보니까 그 사진을 그 정청래 후보가 한국 근후에 이회자라고 있잖아요. 이희자 회장. 네, 네, 네. 그 양반이 옛날에 근후에는 건강한 조직에는 2021년인가 윤석열 쪽으로 붙어갖고 신천지로 넘어가거든.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윤석열로 붙고 신천지에 포섭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 네, 네. 근데 근후 회장 이 양반이 그 전에는 거의 근후회가 저기 뭐 독립운동하고 뭐 맞아요. 원래 여성 독립단체, 항일 독립단체. 독립단체죠. 그 네, 후손들이 네. 막 하는 거죠. 네,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단체였는데 갑자기 네. 변질됐거든. 네. 그래서 정청래와 이희자 회장 네, 만난 네. 사진이 떴어요. 그걸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정청래 의원이 지역구가 마포 을이잖아요. 거기 동교동에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있어가지고 네, 노벨 그 다음 평화상, 사진 네, 네. 노벨 평화상 여기죠? 네. 받은 걸 기리기 위해서 그쪽 경의선 숲길을 노벨길로 명명하는 행사였어요. 저 이제 여성분이 이희자 회장이라는 이희자 회장님이고 옆에 구윤철 지금 경제부총리. 당시 예. 이제 차관. 네, 그리고 경찰 제복 입으신 분이 마포 경찰서장이고 그러니까. 저 뒤에 계신 분이 마포 구청장이고 구청장이야.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있고 맞아. 그다음에 여기 무슨 그 예. 합참 의장도 계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 행사를 한 지역 거고. 행사였어요. 이 예. 행사를. 근데 저 이희자라는 근후회 회장이 지금은 윤석열 쪽 도왔고 신천지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쪽이랑 이제 연결돼 있다라고 네, 뭐 그런 하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추정이 것 같아요. 됐는데 그러니까 네, 누가 네. 또 올렸어.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희자 만난 건 뭐가 되냐? 아, 그렇죠. 김민석은 반드시 답해야 한다. 노벨길 사진에 정청래가 찍힌 바로 그 자리 구도에 지난 대선 때 이재명도 찍혀 있다. 아래 사진에도 신천지가 개입했는지를 분명하게 답을 하라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노벨길 명명식 이 공식 행사에 예. 이희자 회장과 함께 찍힌 그 단체 사진 하나로 이게 정청래와 신천지가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근거라면 그러면 이 사진도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근후회 대표가 저 관련 회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근후회 회장이 유명했으니까 정치인들 많이 찍었겠죠. 그렇죠. 그 전에 예, 예, 당연한 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진짜 웃음거리밖에 안 맞아요. 되는 거고 예, 사진 이재명 하나 대통령도 있다고. 드러났으니까 할 네. 말이 없을 것 같고 문정부 의원이 또 그 얘기도 했어요. 아 그다음에 저 김민석 후보가 지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김경자 있잖아요. 아, 김경 시의원. 김경 시의원. 네. 그 강서구에. 근데 네. 그분이 영등포에 구청장 나오려고 이제 강서에 있는 당원들을 네. 주소를 바꿔서 네.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통일교 쪽에 네. 신자들을 3,000명을 모집해서 했다. 당원 가입을 시키고 김민석을 지지하라 네. 이런 식의 인터뷰가 그때 녹취가 녹취가 나왔어요. 나왔죠. 요거죠. 네.
저게 뭐냐면 이 녹취록에서 나온 건데 김경 시의원이 영등포 구청장 받으려고 종교단체 3,000명을 저게 통일교였다는 거잖아요. 통일교였다라는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1번, 2번 지령 또 내려오나요? 이랬더니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 이렇게 김경 시의원의 목소리가 나온 거거든요.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파묘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과거에 유사했던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통일교 쪽 관련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김민석의 통일교와 연관돼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냐 이거야. 네. 이런 하나하나를 가지고 김민석 후보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무리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네거티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이제 올라오는 거지. 네. 그럼 이건 너는 어떻게 해명할 건데? 음. 당신은 어떻게 해명할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정복 의원한테도 최근에 여민 프로 저는 여민 프로 좀 알아.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 여민 프로그램이 맹활약했거든. 저도 네, 들었어. 문정복 의원한테 직접. 전국 조직이야 이게 여성 당의 네. 여성 조직인데 전국적 조직인데 그래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당대표 이해찬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선거 때 열심히 도왔던 당의 여성 조직이야. 네. 당원들 중에서 모아서 여민 포럼이라고 저거 들으니까 알겠더라고. 근데 네네. 이 여민 포럼이 모임 이름이 바뀌었대. 네. 전국 여성 비전 포럼으로. 네. 근데 이런 유사한 모임들이 또 있었나 봐. 그러니까 막 이게 또 뭐 신천지와 관련이 있냐 없냐 막 이런 걸 하는데 문정부 의원이 펄펄 뛰더라고. 그러면서 이거 글을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호남에서 당대표 정청래 후보하고 아까 3인방 있잖아요. 최고위원 후보들 나간 사람들이 전국 여성들하고 특히 호남 여성들을 중심으로 행사를 가져요. 근데 주체가 전국 여성 비전 포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전국 여성 비전 포럼을 뭐 재미나이나 어디다 넣으면 신천지와 관련 있는 단체처럼 어떤 데는 나오고 아니다라고 나오고 막 헷갈린데 왜냐하면 이 모임을 최근에 바꿨거든. 여민 포럼 하면 다 알거든 사람이. 네. 그래서 문정복 의원이 저걸 올린 거야. 이거는 여민 포럼 이름을 최근에 바꿨는데 말도 안 된다. 그 공동 대표가 문정복 의원 이시네요. 네, 문정복 의원이라니까 대표 네, 자체가 윤명희. 대표가, 예, 예. 윤명희 내 누군지 알아. 광주 쪽에선가 활동하시는 여성분 있어요. 네. 걸거람. 김땡땡도 누군지는 짐작을 해. 공공기관장으로 가 있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도왔던 2017년대 그 조직을 대충 알거든. 네. 그분들이야. 만나기도 했어. 내가 강연도 하고 막 그랬어. 근데 그래서 그 조직이야 여민 포럼. 유명해요. 민주당에 조직 활동하는 사람들은 여민 포럼 하면 다 알아. 어떤 데인지. 근데 그게 이름을 바꿔서 전국 여성 비전 포럼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건 좀 생소한 생소하니까. 단체처럼 비춰진 것 뿐이야. 이해되시죠? 박시영이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있다. 결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냥 다 쳐내버리시네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네. 말도 안 되는 것.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신천지랑 마치 관계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풀풀 막 냄새를 풍기고 있잖아요. 군부를 떼고 있는데 네. 사실은 찾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나도 이거 근거가 뭔가 했어. 없잖아요. 그 지금 보면은 정청래 대표님도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참 신기한 게 신천지로 자신을 이렇게 짚을 거면 짚어라. 내 이름을 언급해라. 그렇지. 근데 그건 또 안 해. 근데 또 교묘하게 후보들은 정청래 대표 이름을 빼고 얘기해요. 그런데 유이재명 이런 채널들 쭉 보면 정청래 대표라고 몰아가.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고 느끼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봤어요. 지난번에 그 호국일보 TV 1주년 거기 제가 거기 갔잖아요. 네. 네네네. 저도 갔어요. 응, 가서 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서 뵀던 건 뭐냐면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온 분들을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그래 여기까지 취재한다고 왔는데 너무 그러진 맙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경계는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오자마자 다짜고짜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신천지죠? 그러면 그 뉴탐사 그 기자한테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물어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피하겠죠. 저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신천지라 그러면 기분 나쁘고 피하고 싶죠. 근데 약간 뭔가 정청래 대표가 답을 못하고 피한다. 자리를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뭔가 군부를 떼는 느낌이 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 잘못하면 뭐 진짜 열혈 당원들 만나면 멱살 잡힐 걸. 그래서 그때 있었던 분들이 나가 이렇게 화가 엄청 당원들이, 나셨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보냐고. 막. 아유 진짜 그 유혈 사태 일어날 수도 있어. 신천지라고 만약에 해봐.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 근데 저는 이 신천지를 엄청 세게 때렸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김민석 후보 측에서.
뭐 신천지 반명 분열주의와의 싸움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근거 있으면 근거 대라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근거가 뭐 이렇다 할 근거가 안 나오니까 어제는 보니까 내가 특정인을 얘기한 거 아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해서 내가 해명해야 할 책임은 없다 이렇게 살짝 빠져나가더니 그렇지 어제 꼬리 내렸지 사실상 네, 어제. 오늘은 또 이상한 출구 전략을 좀 쓰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일단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여기에서 국힘 사례로 볼 때 민주당에도 신천지가 개입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자기가 공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신천지가 민주당에 개입한 근거를 대라고 하는데 왜 국힘 사례를 근거로 대냐고요. 우리가 국힘이랑 같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도 굉장히 좀 불쾌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김민석 의원에게 또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서 근거가 있냐라고 했더니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어떤 문제를 일정한 판단 없이 또는 대안적 방향 없이 문제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대안 중심으로 풀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대안 중심으로 풀어가겠다. 근거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다가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핵심 의원들이 이 마케팅을 많이 했어요. 이 관련해서. 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건태 의원이 그 신천지 민주당 전당대 개입 의혹 제보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제보를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아니 근거를 갖고 있다며. 근데 제보를 기다린다 이렇게 올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거에 이제 그 지역에서 이게 이제 부천 지역인데 이건태 의원이 그 지역에서 이제 경쟁자 중에 한 분인 김광민 변호사 있잖아요. 이화영 이화영 부지사 변호하는 변호인. 네. 김광민 변호사 이 글을 올립니다. 저 한번 페북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란 증거가 있다더니 이제 와서 제보를 받습니까? 어떻게 같은 당 당대표 후보에게 억지 프레임을 씌우시는지죠. 그러면서 정작 신천지 의혹을 해명해야 할 분은 의원님 아닙니까? 하고 이건태 의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총선 때 타 지역 사람들 주소까지 조작하면서 이장당원 대거 모집하셨죠. 신분을 숨기고 몰래 침투하는 그 방식 뭐 이러면서 사과하라고 게시물 내리라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김광인 변호사. 그리고 또 박형광 기자가 참전을 합니다. 강북구 의원의 과거에 그 경선 때 총선 경선 때 위장당원 모집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라. 성찰해라. 네.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오마이뉴스 기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게 이제 박형광 기자가 오마이에 있을 때 네. 기사를 썼더라고요. 단독 기사 쓴 거. 그거 보니까 박형광 기자 뉴스토마토에서 기사 쓴 거 지난번에 맞아. 한번 터뜨리고 나오고. 오마이뉴스 기사 쓴 거. 네, 취재력이 아주 훌륭하셨더라고. 강북구 그 의원께서 네. 2021대 총선. 21대 네. 그러니까 21대는 2020년이구나. 20년이죠. 20년이죠.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21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주소지를 자기 지역구인 안양시 만양구로 허위 등재한 다음에 당원으로 가입시켜가지고 자신의 경선 투표에 참여시킨 정황이 나타난 거거든요. 네. 이른바 주소가리라고 하는 건데 요걸 갖다가 실제 한 사람이 직접 제보를 해줬어요. 맞아요. 이 기사에 따르면 이 비선 조직이었던 뭐 콜팀이라는 게 있대요. 이 콜팀이 모집한 당원이 한 3,400명인가 이렇게 되는 3,8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30에서 50% 즉 1,000명 이상이 거의 이런 식으로 주소가리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직접 제보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저 내용을 보면 나는 만안구에 삽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주소지는 막 경남이고 막 이랬던 거죠. 이런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 야, 만약에 강북구 네. 의원의 이 사실이 최고위원 선거 전에 알려졌다면 문제가 최고위원 됐죠. 선거에도 변수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박형광 기자 그때는 얘기 안 했거든. 이 과거에 그렇죠. 기사했으니까. 본인 다 알고 있었을 알고 텐데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마 상기를 시키는 거 아닐까 페북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저거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전에 그 노상원 수첩 있잖아요. 예. 지금 안 그래도 뭐 신천지 관련해서 필라테스 뭐 프로젝트다 네, 뭐다 네, 얘기 네. 나오는데 네. 제가 그 보면서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때 노상원 재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번갯불 작전, Y 작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기억나십니까? 비상계엄 때 윤석열이 군인들을 선관위로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계획이 뭐였냐? 선관위를 점령을 하고 홈페이지에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올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부정선거 제보를 받습니다를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막 제보를 해. 사실 제가 부정선거했습니다라고 제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라고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비슷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신천지 제보 받습니다. 그러면 위장인 당원이든 뭐든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저 신천지인데요. 정청래 후보 지령 받았습니다라고 등장을 해버리는 그런 그렇지 누구 네. 부어 삶아서 그리고 예. 실제로 그거랑 유사하게 아니 느껴져요. 신천지가 예. 수십만 명의 아마 교인들이 있을 텐데 네, 신천교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니까 네. 꽤 세잖아 저희가 있겠죠. 사이비 예, 세력이 예, 예. 그럼 그 중에 국민의힘은 조직적으로 가입한 네. 거고 자발적으로 민주당에 예를 들면 한 500명 있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도 뭐 있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몇 명은 또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을 지지하고 수도 또 있고. 김민석을 지지할 수도 있고 다 예.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막 구워 삶아갖고 한두 명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막 이게 얘기를 전체적으로 뭐 해버리면. 조직적으로 한 것처럼 근다 우리 당원들이 그 속겠습니까? 에휴.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 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택도 없다. 말씀 라고 하는 많은 어떤 제보 그리고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회의원이 혹은 국회의원실에서 혹은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당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거죠. 그러면 특정 국회의원이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편드는 게 맞냐 이 논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개 국회의원실에서 당원 명부를 어떻게 확보했느냐 내 개인정보를 너희들이 왜 들고 있느냐 주로 이제 이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취재해서 이제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이것과 결이 같지만 내용이 조금 다르고 심각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전 7월 20일 날 수도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한 민주당 권리당원 A씨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전화번호는 010 개인정보라 지웠습니다. 끝자리는 8114로 해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7월 20일 날 오전 10시 28분에 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개인정보는 일부 가렸습니다. 이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땡님께 김민석 검증된 국정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여기 이제 소땡 이 땡자는 제가 이제 블러가 아니라 그냥 지운 겁니다.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의 실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와 실명을 정확하게 알아서 문자를 보낸 거죠. 소땡님께 김민석 검증된 국정 경험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여기는 이제 원래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름은 지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7월 21일 화 9시부터 23일 목 17시까지 당대표 선출 예비경선 온라인 투표가 있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1번 김민석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져온 경험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를 이끌어온 모습을 저는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2년 정부와 당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김민석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 완벽한 국정 파트너 김민석과 함께해 주십시오. 땡주시 무슨 시입니다. 땡주시 시의원 땡땡땡 올림이라고 해서 이름 쓰고요. 지금 지웠습니다. 이름 가로하고 이름 쓰고 010하고 시의원이 자기 자기 전화번호를 지금 적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시의 시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이 자기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죠. 나 무슨 시의 시의원인데 김민석 지지하기로 했어. 당원 여러분들도 김민석 지지해줘. 함께 합시다. 라고 시의원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죠.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이 권리당원은 아마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아니 시의원이 내 투표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시의원이 왜 누구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지? 라는 것에 되게 기분이 나빠서 이 시의원에게 바로 항의하는 답 문자를 보냅니다. 그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이미지. 항의하는 답 문자를 시의원에게 바로 보냅니다. 시의원이 자기 휴대전화 번호를 이렇게 같이 해서 보냈으니까. 여기 보면 이 문자 내용이 다 나오진 않는데 여기 이제 땡땡시 의원에서 반토막 내고 또다시 계엄 일어나면 튀어나올 시민 반에 반토막 나고야 말 것입니다. 빛의 혁명에 혹한을 견뎌낸 시민들은 민주주의 내란 청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답답한 상황을 이렇게 좀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조 땡땡땡 조롱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비난을 하면서 이런 문자 메시지 보낸 게 김민석 지지해달라고 문자 메시지 보낸 게 기분 나쁘다 이렇게 보냈더니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이 시의원이 뭐라고 답을 했죠? 4시간 만에 11시 3분 문자 메시지 받자마자 항의 문자를 보냈더니 4시간 만에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문자를 보냅니다. 시의원이. 자기가 보낸 게 맞다면 저는 지지하는데 지지하지 않으시면 뭐 송구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문자 조심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사과를 하면 될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짤박한 답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내 명의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경위를 알아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 문자 메시지가 오간 뒤 3일 뒤에 이 시의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항의를 받고 경위를 알아보겠다라고 한 시의원이 이 권리당원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경위를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A씨를 전화 인터뷰했는데요. 그 당시 시의원이 A씨에게 뭐라고 설명했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전화를 주셨어요. 23일 날 8시 50분에. 뭐라고 하던가요? 죄송하게도 이걸 알아봤는데 본인이 보낸 문자가 아닙니다. 제가 보낸 문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중앙당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시의원 이름으로도 뿌려졌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시의원들도요? 네. 예, 황당하죠? 시의원이 분명히 자기 실명을 밝히고 자기가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똑바로 박아서 자기 지역에 있는 권리당원에게 누구누구 시의원입니다. 저는 김민석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문자를 보내서 이런 문자 기분 나쁘다라고 항의를 했더니 시의원이 알아본 다음에 그거 저가 안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내 명의로 이런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건지 중앙당에 항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명의 도용, 시의원 사칭이죠. 명의가 도용되고 사칭 당한 시의원이 이 지역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원들도 여러 명이 이런 일을 겪어서 지금 곤란해하고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 권리당원 A씨한테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권리당원 A씨는 이 시의원의 설명을 듣고 이게 사태가 심각하구나. 시의원이 실제로 문자를 보낸 게 맞다 하더라도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고 이런 식으로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식으로 선동하는데 시의원들이 동원되는 거는 옳지 않은데 심지어 시의원이 보낸 것도 아니고 시의원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칭해서 이런 가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거를 제보를 할 결심을 합니다.
제보를 할 결심을 한 다음에 시의원이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를 좀 녹음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이 권리당원 A씨가 이 시의원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보낸 것처럼 돼 있는 이 시의원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좀 상황을 다시 물어봅니다. 이 권리당원 A씨와 시의원 간의 통화 녹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그 의원들이 뿌리지 않은 문자가 뿌려진 게 시 의원에도 몇몇 분 있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지역 의원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이제 당연히 당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당원 주권시대잖아요. 네. 당연히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 이런 우려를 사실은 전달했어요. 하신 분한테 이제 전달이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경선관리위원회에 경선 운동 방식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전달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렇게 사칭해서 보내준 문자 의원들이 지난번에 여러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 의원들 중에 여러분을 얘기하신 건가요? 10분이 계시잖아요. 그 의원님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이 다 각자 다르셔서 그분들한테 또 피해가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성함을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시 여러 의원들 이름으로 뿌려졌다고 그랬잖아요. 의원님들한테 한번 각자 말씀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분들 중에는 또 다른 입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선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의원님들은 아니다 나는 정말 지지한다 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실 수 있거든요. 이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 시의원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면서 표현을 굉장히 조심하고 절제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명의를 도용당했다. 내 명의가 도용당했다. 누군가 나를 사칭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상 그걸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깔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권리당원 A씨가 지난번에 사칭해서 문자가 보내진 의원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시의원은 이를 부인하지 못하고 각자 시의원에게 좀 물어봐 달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명의 시의원 명의로 저는 김민석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지지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김민석과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 명의 시의원 명의로 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는데 그 시의원 중에는 그게 기분 나쁜 사람도 있지만 뭐 흔쾌히 동의하고 난 김민석 지지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 명의로 문자 메시지가 뿌려진 거에 뭐 문제의식이 없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한테 캐지 말고 각자 시의원한테 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설명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보내지도 않은 문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내진 시의원이 여러 명 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널리스트는 추가 취재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일단 이 문자를 보낸 주체는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에 국회의원의 지역위원회 사무실, 이 지역의 선거구, 지역위원회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인데 민주당 의원이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당연히 지역위원장이고요. 이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문자를 뿌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면 이 문자가 뿌려지기 전에 지역위원회 사무실 관계자가 이 지역 시의원들한테 문자를 발송했다라고 합니다. 너희들 명의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한다는 문자를 발송하려고 해
이렇게 통보한 듯한 문자를 시의원들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시의원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시의원은 그래도 됩니다 라고 동의를 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국회의원과 지역 시의원의 어떤 힘의 역학관계를 보면 국회의원이 하겠다라는 걸 시의원이 곧바로 나서서 바로바로 안 됩니다, 전 반대입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분위기인 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보통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이 하고자 하는 어떤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일 잘 거스르지 못하고 거의 뭐 거수기, 하인, 머슴처럼 동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시의원들에게 당신들의 명의로 김민석 지지한다는 문자 발송할 거야. 이렇게 문자를 받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 시의원, 자기 핸드폰 번호 해서 정말 내가 보낸 것처럼 이렇게 문자가 날아갈지는 이 시의원도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발송된 다음에는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좀 경위를 파악한 다음에 중앙당에도 이 내용을 뭐 제보라고 하면 거창하고요. 좀 통보하거나 알리거나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중앙당에도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시의원에게 시의원들에게 당신들의 명의로 김민석 후보 지지한다는 단체 문자를 발송할 거야. 이것만 요구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만. 여러 가지를 시의원들에게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인포그래픽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 방금 얘기한 대로 너희들 명의로 김민석 후보 지지한다고 단체 문자 발송할게. 사실상 거의 통보하는 식으로 요거를 하나 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시의원들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각자 SNS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SNS 처음에 그 계정을 대표하는 사진이나 이미지, 대문에 걸려있는 뭐 어떤 짤, 뭐 웹자보, 어떤 뭐 사진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각 시의원 SNS의 간판, 이 프로필의 이 간판 사진을 김민석을 지지하는 짤이나 이미지로 바꿔라. 요거를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 김민석 후보 선거운동이겠죠. 김민석 후보 선거운동을 하려면 이제 다 전화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돌릴 당원들 중에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그런 선거운동을 해줄 사람을 선발해서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 계속 이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어떤 이미지, 웹자보, 뭐 어떤 문구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생산돼서 대량으로 유포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유포할 수 있는 그런 당원들, SNS 상에 이제 단톡방 만들어서 여기저기 퍼뜨려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시의원들이 좀 알아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 이렇게 총 4가지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선거운동을 도와라라는 취지에서 이런 4가지 요구를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등장하는 시의원은 여기에 이제 협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요. 알아보니까 이런 요구를 받은 시의원들이 몇 명 더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직접 파악한 건 아니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뭐 시의원이나 그 지역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의원 한 명은 지금 뭐 등장하는 사람은 확인을 했고요. 좀 취재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시의원 말고 저희가 확인한 지금 등장한 시의원 말고도 약 3명 정도 지금 확인되는 사람이 3명 정도가 역시나 이런 식의 자신의 명의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단체 문자가 발송됐고 여기 인포그래픽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위원회에서 이런 요구들을 한 것으로 지금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시의원 성향에 따라서 혹은 또 좀 이런 걸 항의하려면 또 담대하고 깡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따르는 척하는 시의원도 있고 뭐 적극적으로 뭐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좀 그냥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시의원마다 좀 각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취재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팩트를 확인하고 또 상대방 측의 입장, 반론을 듣기 위해서 이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인 국회의원실로 전화를 해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이 통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통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의원들 명의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가 서울시 지역 권리당원들한테 이렇게 발송이 됐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요? 예, 예. 일단은 제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좀 다시 좀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으신 분, 비서관님이신지, 보좌관님이신지 성함이랑. 네, 지역위원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받으신 분, 그러면은 제가 누굴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 성함을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전화를 드리라고 할게요. 지역위원회에서요? 네, 이 번호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역위원회에 얘기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도록 하겠다. 이 국회의원실 보좌진일 텐데 본인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고요. 끝까지. 지역위원회 얘기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끝내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아서 국회의원실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퇴근을 했는지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위원회 사무실 혹은 이 국회의원 측의 입장, 설명, 팩트가 맞는지 이런 입장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대응도 매우 이상합니다. 앞에 통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시의원이 이제 민주당 중앙당에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좀 항의를 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을 알렸다. 이 정도는 본인이 그 권리당원에게 설명을 하죠. 요것과 관련해서도 취재를 통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최초에 민주당 경선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설명을 했더니 경선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담당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부서 여기다가 문의하거나 문제점을 얘기하거나 설명해봐라. 어떤 다른 부서 민주당 안에 다른 부서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그쪽에다가 설명을 했더니 그 부서의 답변은 또 이번 전당대회 경선과 관련한 문제점은 그 경선에 참여하는 당사자나 그 의원실, 그 경선 관계자들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라고 안내를 했고 그런 답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원 측에서는 이거를 좀 민주당에 좀 중앙당에 알려서 좀 어떤 좀 바로잡을 수 있는 혹은 제대로 된 상황이라도 이제 중앙당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리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별 관심이 없더라. 우리는 설명하려고 했으나 듣는 쪽에서 좀 시큰둥하더라. 그리고 자기들 담당은 아니라고 하더라. 라는 상황을 좀 취재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요새 민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을 보면서 좀 많이 실망을 하는데요. 민주당이 이거밖에 안 됐나.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과반이 넘죠. 160명 넘는데 사실 저도 기자지만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민주당 의원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보면은 이런 의원도 있었어? 이런 생전 처음 보는데? 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사실 좀 많습니다. 이 의원 같은 경우도 평소 보면 참 조용하던 의원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평소엔 조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 없이 계시다가 당대표 선거에는 이렇게 열정적입니다. 이렇게 열정적. 시의원 명의까지 사실상 도용 내지는 사칭이죠.